내일입니다. 올해 첫 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금통위가 열리는 건데요.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금융 불균형 해소 등으로 이달 금리 인상이 확실시됐는데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섣부르게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금통위를 앞두고 있고요. 통화정책 결정 방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지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전해주시죠. 네, 금리 인상을 이달이나 다음 달로 전망하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 경제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으로 누적된 금융 불균형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3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이주열 한은 총재 임기 종료 등의 변수가 있어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반면 채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결 전망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채권 보유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57명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0.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가 없던 것을 보면 두 달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서는 셈인데요. 두 달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올린 적은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동결을 예상한 이들은 이달보단 다음 달을 금리 인상 시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그널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총재가 그간 수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어 내일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지난달 3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경제 상황의 개선에 맞춰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달 4일 열린 범금융 신년회에서는 금융 완화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차입금과 업황 부진에 직면한 일부 가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금융 완화 조치는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이달이든 다음 달 인상이든 이주열 총재 퇴임 전까지 한 차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4월 취임하는 차기 총재가 올해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한은이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는 첫 번째 요인은 물가 상승입니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를 2%대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뛰었고 4분기 내내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았습니다. 또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급증한 시중 유동성도 한은이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한은은 시중에 풀린 돈이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으로 금융 불균형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5조 원으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 대출 증가세를 감소시키려는 겁니다. 시중 통화량이 한 달 새에 약 40조 원이 불어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애초 연준이 3월에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을 마치고 6월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두 나라 기준금리의 격차인 0.75%에서 1%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달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간에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이른바 영끌족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으며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미 올 들어 열흘 만에 주요 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6%포인트 급등해 최고 연 5.58%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가상금리를 대폭 인상한 탓인데요. 여기에 내일 기준금리 추가로 올리게 되면 변동금리형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5대 은행의 11일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82에서 5.58% 수준입니다. 지난달 31일에 비해 하단이 0.22%포인트, 상단은 0.6%포인트 올라 단숨에 최고 5%대 중반으로 뛰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넘어 6%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용대출 금리는 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요. 대출을 많이 보유한 소상공인이나 이미 빚을 최대한 끌어쓴 이른바 영끌족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추선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더 오르면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은 재작년 말 대비 5조 8천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업계에선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만약 대출금리가 0.75%포인트까지 오를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10조 원 가까이 이자를 더 내게 됩니다. 내일 금통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다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